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와 음성 해설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이스, 클리어 작업 두 번째입니다. 시청하실 때는 꼭 전체 화면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작은 돌이나 모래알 등에 의한 도막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1번 방청 도료, 2번 네스크래치 도료, 3번 네치핑 도료, 4번 바디실러 도료. 정답은 3번 네치핑 도료입니다. 해설입니다. 네치핑 도료는 고무나 탄성이 강한 합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도막이 두껍고 유연하여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도포 부위로는 돌이 가장 많이 튀는 자동차의 사이드실과 같은 하단부, 휠하우스, 안쪽, 범퍼 하단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 분석. 1번 방청도료,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네치핑 도료가 도막의 파손을 막아 결과적으로 녹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충격 흡수 자체는 네치핑 도료의 고유 기능입니다. 2번 네스크래치 도료, 세차 시 발생하는 미세한 흠집이나 가벼운 긁힘에 강한 도료로 주로 최상단 클리어 코트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돌빵 같은 강한 충격 보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번 바디실러 도료, 패널과 패널이 만나는 접합 부위에 발라 물이나 먼지의 침입을 막고 소음을 줄이는 밀봉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네치핑 도료는 도장 후 그 위에 차체의 색상을 다시 칠할 수 있는 타입과 칠할 수 없는 타입이 있으니 용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베이스 코트 건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기온이 높을수록 건조가 빠르다. 2번 스프레이건 압력이 낮을수록 건조가 빠르다. 3번 드라이 형태로 스프레이가 되면 건조가 느리다. 4번 토출량이 많을수록 건조가 빠르다. 정답은 1번 기온이 높을수록 건조가 빠르다입니다. 베이스 코트의 건조 상태를 확인할 때는 손가락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마스킹 테이프의 끝부분이나 별도의 시편을 살짝 눌러보아 묻어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설입니다. 용재의 증발 원리입니다. 베이스 코트 내의 용재나 수분은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기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으면 도막 표면과 내부의 건조 속도가 비례해서 빨라집니다. 현장 적용하실 때 여름철에는 건조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절형 셔너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건조를 돕기 위해 부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스프레이건 압력이 낮을수록으로 압력이 낮으면 도료가 미세하게 쪼개지지 못하고 굵게 분사됩니다. 입자가 굵으면 용재가 날아가는 표면적이 좁아져 오히려 건조가 느려집니다. 3번 드라이 형태로 스프레이 되면 건조가 느리다로 드라이 스프레이는 도료 입자가 피도면에 닿기 전에 이미 용재가 많이 증발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착 후에는 건조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광택이 죽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는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번 토출량이 많을수록입니다. 도료가 한 번에 많이 나오면 도막이 두꺼워집니다. 도막이 두꺼울수록 내부 용재가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 건조가 느려집니다. 문제입니다. 3코트 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알루미늄의 반사 효과를 극대화한 도료이다. 2번 펄이 가지고 있는 광학적인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3번 은폐성이 약한 밝은 칼라의 도료 설계가 가능하다. 4번 칼라 베이스의 색감을 노출하여 깊은 색감을 나타낸다. 정답은 1번 알루미늄의 반사 효과를 극대화한 도료이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안료의 차이. 알루미늄 입자의 반사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메탈릭 도료입니다. 펄의 원리. 펄 도료는 알루미늄 대신 운모 입자를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여 금속적인 반짝임을 주지만 펄은 입자가 반투명하여 빛을 통과시키거나 굴절시켜 진주 같은 은은하고 다각적인 광택을 냅니다. 옳은 보기 분석. 2번 광학적 성질 이용. 펄 입자는 표면에서 빛이 반사될 뿐만 아니라 입자 내부로 들어온 빛이 굴절되고 간섭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광학 효과를 냅니다. 이를 통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3번 밝은 컬러 설계 가능. 펄 안료 자체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아래층의 밝은 칼라 베이스에 백색을 투과시키면서도 그 위에 펄의 광택을 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폐력이 강한 메탈릭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맑고 화사한 화이트 펄 같은 색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4번 깊은 색감, 3코트 방식은 바탕색,
펄 후 투명층으로 층을 나누어 도장합니다. 시선이 반투명한 펄층을 지나 바닥에 칼라 베이스까지 닿았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도막이 깊고 풍부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펄 도료를 조색하거나 도장할 때 알루미늄, 실버를 섞으면 펄 특유의 맑은 느낌이 사라지고 탁해질 수 있습니다. 펄 고유의 깊이감을 살리려면 반드시 펄 전용 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메탈릭 도료의 도장 시 정면 색상을 밝게 보이도록 하는 도장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프레이건의 운행 속도가 느리다. 2번 도료 토출량이 많다. 3번 시너의 증발 속도가 빠르다. 4번 도장 간격이 짧다. 정답은 3번 시너의 증발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아래의 조건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해설입니다. 메탈릭 입자의 배열, 시너가 빠르게 증발하면 도막이 안착된 후 급격히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메탈릭 입자들은 대류 현상에 의해 뒤섞이지 못하고 도막 표면과 수평하게 배열된 채로 빠르게 고정됩니다. 반사율 증가, 입자들이 거울처럼 수평으로 잘 누워 있을수록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어 우리 눈에는 정면 색상이 더 밝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오답 분석으로 정면이 어두워지는 조건들입니다. 아래 조건들은 도막을 웨트하게 만들어 입자가 불규칙하게 서거나 가라앉게 하여 정면을 어둡게 만듭니다. 1번 운행 속도가 느림, 단위 면적당 도료가 많이 안착되어 도막이 젖은 상태가 길어집니다. 입자가 멋대로 움직이거나 세워질 확률이 높아져 정면이 어두워집니다. 2번 토출량이 많음, 도막이 두꺼워지고 용재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입자들이 도막 깊숙이 가라앉거나 불균일하게 배열됩니다. 4번 도장 간격이 짧음, 이전 층의 용재가 덜 빠진 상태에서 다음 층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도막이 과하게 젖어 입자 배열이 흐트러집니다. 메탈릭 도장에서 정면이 밝아지면 상대적으로 측면은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플립플롭 효과라고 합니다. 조색 시 실차보다 정면이 어둡다면 시너를 좀 더 빠른 것으로 바꾸거나 마지막에 에어 압력을 높여 가볍게 날림 도장을 해주면 정면을 밝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도 투명용 도료에 사용되는 수지로서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광택성, 2번 방청성, 3번 내마모성, 4번 내용재성. 정답은 2번 방청성입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해설입니다. 상도 투명의 목적입니다. 도막의 가장 바깥층에서 광택을 부여하고 자외선, 긁힘,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래의 베이스 코트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성은 철판과 직접 맞닿는 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성질입니다. 상도 투명층은 이미 여러 층의 도막 위에 올라가므로 금속 부식을 직접 막는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도 투명 수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성질. 1번 광택성, 자동차의 미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끄러운 표면과 깊이 있는 반사광을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내마모성, 세차 시 발생하는 스월마크와 같은 미세한 긁힘이나 일상적인 마찰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함과 인성이 필요합니다. 4번 내용재성, 주유 시 휘발유, 타르 제거제, 각종 세정제 등에 의해 도막이 녹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고급 차종에 사용되는 투명 도료는 상온에서 긁힘이 스스로 복원되는 자가치유 성질이나 외부 오염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는 내오염성까지 추가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문제입니다. 도막의 골격이 되어 피도물을 보호하고 도료의 화학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1번 수지, 2번 안료, 3번 첨가제, 4번 용재. 정답은 1번 수지입니다. 해설입니다. 수지의 역할로. 수지는 도료에서 접착제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도막 형성 시에 용재가 증발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고체막을 형성하여 안료를 피도면에 고정시킵니다. 도막 성질 결정합니다. 우레탄 도료, 에폭시 도료 등. 도료의 이름은 대부분 어떤 수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도물 보호합니다. 외부의 수분, 산소, 화학물질로부터 물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물리적 장벽이 됩니다. 수지가 없으면 도막이 형성되지 않아 안료가 가루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안료가 없으면 투명한 도료가 됩니다. 용재가 없으면 도료가 너무 끈적여서 뿌리거나 바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용재 도료인 분체 도료 제외합니다.
이 도료는 광택이 좋고 안 변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크릴 수지의 특징이고 이건 정말 안 벗겨지고 튼튼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폭시 수지의 특징입니다. 즉, 도료의 성격은 수지가 만듭니다. 문제입니다. 도장 용어 중 세팅 타임이란 1번 건조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2번 열을 주지 않고 용제가 자연 휘발되는 시간, 3번 열 처리를 하는 시간, 4번 열 처리를 하고 난 후 식히는 시간. 정답은 2번 열을 주지 않고 용제가 자연 휘발되는 시간입니다. 해설입니다. 세팅 타임이 필요한 이유. 용제가 증발되어야 합니다. 도료 속에 포함된 유기용제가 적절히 빠져나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팅 타임 없이 바로 고온에 열 처리를 하면 표면이 먼저 굳어버려 내부의 용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포를 만드는 피놀이나 부푸름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활성 확보가 있습니다. 도료 입자가 표면에서 고르게 퍼져 매끄러운 상태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먼지 안착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용제가 어느 정도 날아가 표면 점도가 생기면 외부 먼지가 도막 깊숙이 박히는 것을 줄여줍니다. 다른 보기 분석. 1번 건조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는 포괄적인 의미의 건조 시간에 해당합니다. 세팅 타임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강제 건조 전의 특정 단계를 지칭합니다. 3번 열 처리를 하는 시간. 이는 베이킹 타임 또는 가열 건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4번 열 처리를 하고 난 후 식히는 시간. 이는 쿨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세팅 타임을 1.5배에서 2배 정도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용제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열 처리를 하면 광택이 죽거나 도막이 뿌옇게 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입니다. 상도 도장 작업에서 초벌 도장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상도 부분 은폐 처리, 2번 도장면의 부착력 증진, 3번 크레이터링 발생 여부 판단, 4번 프레이머 서페이서 면의 상도 도료 흡수 방지. 정답은 1번 상도 부분 은폐 처리입니다. 해설입니다. 완벽한 색상 구현을 위한 은폐는 초벌 도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2차에서 3차의 본 도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초벌 도장은 도료를 얇고 가볍게 뿌리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은폐를 목적으로 두껍게 칠하면 흐름이나 얼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초벌 단계에서는 은폐보다는 바닥과의 결합에 집중합니다. 초벌 도장의 실제 목적. 2번 도장면의 부착력 증진. 도료를 미세한 입자로 가볍게 뿌려 서페이서 등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본 도장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3번 크레이터링 발생 여부 판단. 소지면에 유분이나 실리콘 등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도료가 동그랗게 파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벌을 가볍게 뿌려보면 이 결함이 즉시 나타나므로 본격적인 도장 전에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프라이머 서페이서 면의 상도 도료 흡수 방지. 서페이서는 미세하게 다공성 성질이 있어 상도 도료를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벌 도장이 이 구멍들을 살짝 메워주어 이후 본 도장의 광택이 죽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초벌 도장을 마친 후 약 2에서 3분 정도의 짧은 플래시 오프 타임을 가지면 다음 층의 도료가 흘러내리지 않고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됩니다. 문제입니다. 유기용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약하다. 2번 작업장 공기 중에 가스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흡기로 흡입된다. 3번 유기용제는 피부에 흡수되기 쉽다. 4번 유기용제는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다. 정답은 1번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약하다입니다. 해설입니다.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 아세톤, 톨루엔 등을 함유하는 유기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상온에서도 쉽게 기체 상태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위험성으로 이러한 강한 휘발성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고 작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고농도의 용제를 흡입하게 되어 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옳은 보기 분석, 유기용제의 성질. 2번 호흡기 흡입. 휘발된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경향이 있으며 작업자가 숨을 쉴 때 폐를 통해 혈액 속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3번 피부 흡수. 유기용제는 액체 상태로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의 지방 성분을 녹이며 진피층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4번 유지류 용해 및 침투. 유기용제는 기름을 녹이는 성질이 탁월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도장 전탈지나 세척에 사용하지만 인체에 닿으면 피부 보호막인 지방을 제거하여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기용제는 공기보다 약 2에서 4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위쪽에만 있으면 바닥에 쌓인 가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부스나 작업장은 반드시 바닥 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하단 배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보기는 어떤 용제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 비점이 55에서 60도씨로 저비점 용제이다. 증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물이나 다른 용제에도 잘 섞인다. 용해력이 크다. 많이 사용하면 백화 현상이 유발된다. 1번 크실렌, 2번 톨루엔, 3번 아세톤, 4번 메탄올. 정답은 3번 아세톤입니다. 해설입니다. 아세톤의 주요 특징 분석. 저비점 용제로 끓는 점이 약 56.1도씨로 매우 낮아 실온에서 순식간에 기화됩니다. 빠른 증발 속도 보수도 장용 용제 중 증발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급격히 빼앗아 갑니다. 강력한 혼합성, 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기용제와 아주 잘 섞이는 수용성 유기용제입니다. 우수한 용해력, 유지류, 수지, 도료 찌꺼기 등을 녹이는 힘이 매우 강력하여 주로 스프레이건 세척용으로 애용됩니다. 백화 현상 유발, 증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도막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기 중의 수분이 응결되어 도막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아세톤은 용해력이 너무 좋아 기존의 하부도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료를 희석할 때보다는 작업 후 장비를 청소하거나 아주 좁은 부위의 탈지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